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윤재혁이 연행되고 성남파 잔당들이 소탕되면서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위협도 없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의 활기는 예전 그 이상으로 넘쳐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해바로회는 시장의 명소가 되었고 이지원에게는 자갈치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의 칼솜씨는 여전히 전설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지원은 정아줌에게 받은 은색 회칼 세트를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아침 그 칼로 신선한 회를 썰었다. 그 칼은 그녀에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시장 상인들의 신뢰와 사랑의 상징이었다. 지원의 어머니 김 여사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딸이 더 이상 위험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안도했다. 오 아저씨와 송혁진을 비롯한 옛 동료들도 지원의 주변을 묵묵히 지켰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 서서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시장의 사람들은 지원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지원은 매일 아침마다 칼을 갈고 싱싱한 생선으로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법,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지원의 바람과는 달리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의 일상에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윤재혁을 상대했던 방식, 즉 폭력 대신 대화를 시도하고 결국 복수의 고리를 끊어낸 그 행위는 윤재혁 자신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간 듯 했다. 윤재혁이 연행된 후 며칠이 지나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현무파의 두목이자 이지원의 은인이었던 조 사장이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보좌관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신문 한 면에는 자갈치 시장 평화 되찾다, 폭력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 내용은 윤재혁이 수배 중인 범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시장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속에는 지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용기 있는 상인의 제보라는 문구가 암시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지원이가 결국 해냈군. 내 예상대로 평범한 칼잡이로 살게 될 여자는 아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지원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젊은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윤재혁을 처리한 것이 지원이 누님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윤재혁이 죽지 않고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조 사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원이는 폭력의 고리를 끊으려 했을 뿐이다. 윤재혁을 죽이는 것은 지원이의 방식이 아니었어. 그것이 지원이의 강함이다. 그의 눈빛은 지원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형님,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지원이 누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좌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조 사장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분이라니? 그자가 아직도 지원이를 찾고 있다는 말인가? 조 사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보좌관은 고개를 숙였다. 네, 형님. 윤재혁이 체포된 과정과 지원이 누님이 윤재혁을 죽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방식에 대해 그분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원이 누님의 강함과 동시에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한 방식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조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8년 전 내가 지원이를 그 피 튀기는 지옥에서 빼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엮이게 되는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그는 지원이 다시 폭력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분의 관심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지원이 누님의 능력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누님이 주작파 잔당을 소탕한 것과 폭력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조 사장은 조용히 창밖에 흐린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8년 전 그가 현무파를 떠나 지원에게 평범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었을 때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지원의 평화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분은 단순한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암흑가와 정계, 재계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자의 배후 세력이었다. 당장 부산으로 가라. 지원이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전하고 그분의 접근을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이를 보호해야 한다. 다시는 그 지옥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없어. 조 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젊은 보좌관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형님. 곧바로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방을 나섰다. 조 사장은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자갈치의 수호자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이 지켜낸 평화가 또 다른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를 불러왔다는 잔혹한 아이러니. 그녀는 겨우 작은 시장의 평화를 지켰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결국 또 다른 그림자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한 호텔 방에서 시작된 이 불길한 움직임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이지원의 일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현무로서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칼을 들어 더 큰 폭력에 맞서야 할지, 그 운명의 갈림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후 근무였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일상, 소독약 냄새와 세제 거품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닦으며 오늘 아침 대강당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 아들을 향한 벅찬 자랑스러움과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지웠던 쓰라린 고통을 걸레질에 담아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삶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도 서연은 변함없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병원 복대는 오직 소독약 냄새와 그녀의 걸레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휴게실에서 확인한 휴대폰에는 아들에게서 온 연락이 없었습니다. 졸업식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새롭고 눈부신 세계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깔끔한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지도 교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KNUH의 인턴으로 배정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아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감히 아들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시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채 혹은 못 본 척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 병동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근무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청소 순서를 바꾸고 근무표를 조정했습니다. 이른 새벽 근무와 심야 근무를 늘리고 아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대에는 환자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이나 창고 같은 곳을 청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한 공간, 한 지붕 아래에서 일하면서도 철저하게
온 타인으로 존재하기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을 위해 그림자 속에 숨어 들어가야 하는 이 잔인한 운명의 아이러니 앞에서 서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의 흔적이 아들의 빛나는 미래에 흠집을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너무나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피하고 또 피하려 했지만 며칠 후 아침 내과 병동 복도에서 두 사람은 결국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몇 명의 동기들과 함께 서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복도 구석에서 모포를 정리하며 지나치려던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아들의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동기들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아주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서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의 동기 중 한 명이 뒤돌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아는 분이야? 동기의 질문이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완벽하게 타인에게 말하는 듯한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별로.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포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으로 혹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차가운 한마디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결과는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부정푸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의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수한 강지훈 선생님의 어머니가 청소부라던데. 의대 등록금을 어떻게 냈을까? 엄청 고생했겠지. 인턴들의 수군거림이 복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못 들은 척 묵묵히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짐당이 되고 있다는 쓰라린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의국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선배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훌륭하지 않나? 자네를 의사 만들려고 평생을 일하셨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감사야 드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라는 두 글자는 서연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복도 벽을 짚고 간신히 무너져 내리려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헌신은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지만 이제 그 발판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성공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존재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비극 앞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жил머져야 할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20년간의 삶의 터전이었던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부담입니다. 라는 차가운 울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을 때 서연은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희생이 아들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조용히 자신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청소 주임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20년을 일한 병원을 하루아침에 떠나겠다는 말에 주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연은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진실을 숨긴 채 사직은 한 달 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교토의 정영 대신 서울 시내의 복잡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결심은 변치 않았지만 이제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쯤 병원에는 아들의 약혼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상대는 명망 높은 한 제약그룹 한제약 회장의 딸 남자 윤혜운이었습니다. 한제약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서연은 아침에 우연히 로비에서 마주쳤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젊은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녀가 아들의 약혼녀일 것입니다. 며칠 후 서연은 6층 복도에서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국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아들이 윤혜은과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어머님도 꼭 뵙고 싶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혜운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망설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이 바쁘셔서 하지만 결혼식에는 와 주실 거죠? 혜운이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죄어오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상류층과의 결합 앞에서 청소부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흠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그녀는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서연은 예기치 않은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한 제약 회장 부인, 즉 아들의 약혼녀 혜운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뒤에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보았던 한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냉정하고 고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강지훈 군의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의 어머니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에는 양가 집안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내용은 잔혹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군을 위한다면 자리를 피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를 피한다는 것, 그것은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의 존재는 한시 집안에게 수치였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날 밤 서연은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초라한 밥상 위에는 밥과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들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아들의 번호를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회장 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하는 것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서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에 소문이 파다하니까.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가지 않기로 했단다. 아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삶에 이제 그녀는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 회장 어머님 만났죠?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울 시내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새로운 인생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의 나날들은 기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병원의 청소 일을 해냈습니다. 아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병원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퇴직일이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던 병원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서연은 지난 모든 추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던 날, 함께 기뻐했던 기억, 처음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서연은 새벽부터 병원에 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를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무렵, 서연은 병원 옥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아침 해가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이 병원에서의 일도 모두 끝나는 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문으로 나섰을 때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약혼녀 혜운과 함께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병원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춰섰지만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미련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20년의 기억을 등에 지고 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2주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청소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58세라는 나이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정중하게 거절당했고 이력서는 반송되기 일쑤였습니다. 모아둔 적금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역 근처 호텔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희미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접장에는 모두 아들, 딸 뻘 되는 젊은 여성들 뿐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던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0년이나 같은 병원에서 일했는데 왜 그만두셨나요? 58세인데 우리 일은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섰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서연은 비를 맞으며 걷다가 익숙한 인형을 마주쳤습니다. 한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막 내린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최서연 씨, 여기서 뭘 하시나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비웃음이 깊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네요. 한 회장 부인의 시선은 서연의 젖은 머리와 낡은 정장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 군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 준비로 아주 바쁘더군요. 제 딸도 아주 행복해하고요. 강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과 결혼하게 돼서요. 서연의 심장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참석할 수 없는 아들의 결혼식을 굳이 말하는 잔인함이었습니다. 다만 친척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강지훈 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갈라놓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존재를 숨기는 것을 넘어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회장 부인은 우산을 쓴 채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서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녀는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 회장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고 고급 승용차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고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마지막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열이 났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8년의 삶에서 이토록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거부당하고 일자리도 잃고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빗속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아들의 미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거부당하고 일자리도 잃고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그녀는 58년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갑자기 그만둬서 걱정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정겨운 목소리였습니다. 동료는 서연이 없으니 병원 청소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녀의 존재가 동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아직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거부했을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 부인의 모욕적인 태도가 그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력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20년의 경력을 숨기지 않고 자세히 적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일해온 것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출발도 기도했습니다. 동료를 우연히 만나 따뜻한 격려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강한 사람이야. 분명 잘 될 거예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던가.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갈 길을 가렴.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들과 약혼녀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인쇄된 결혼식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초대장 한쪽 구석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오지 마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대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희생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울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은 틀리지 않았다고. 아들을 사랑하고 지지해온 그 애정은 진실이었음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초대장을 주워 테이블 위에 정중히 올려놓았습니다. 갈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축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운명은 마지막 순간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들은 이사를 했다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들렀습니다. 혹시 짐이 남아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약혼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어머니가 쓰시던 세제 냄새였습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아직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자 몇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맨 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앨범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하자 20년 전 서류가 나왔습니다. 수술 동의 석한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환자 이름란에는 최서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장 수술밤이라는 4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대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 깊이 뒤지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장기 제공에 관한 계약서, 그리고 기증 대가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장을 팔았던 것입니다.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자신의 장기를 팔았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봉투에서는 어머니의 글씨로 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훈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더 이상 네 곁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겠지. 신장 이야기는 말할 생각이 없었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까봐 이 편지를 쓴다. 네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 건강한 신장 하나만 있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들었단다. 후회는 없어. 다만 너에게 미안할 뿐이야.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야. 사랑한다. 언제까지나. 엄마가.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편지는 그가 외면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순간의 죄책감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 일부를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서 또 하나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근 날짜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요양투석 필요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하나의 신장마저 한계에 달았다는 사실에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편지는 그가 외면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순간의 죄책감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 일부를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서 또 하나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근 날짜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요양투석 필요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하나의 신장마저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에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초라한 가구, 낡은 가전제품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는 의과대학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걸어두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어머, 지훈군, 어머니 짐 가지러 왔니?
집주인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들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몸이 안 좋으셔서 사립병원에 입원하셨어. 하도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겨우 찾아냈지 뭐야. 집주인은 아들이 어머니의 이사를 돕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사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대자 신장내과 병동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수많은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서 아들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규칙적인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석기 소리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쇠약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팔에는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혈액이 기계를 통해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던 어머니는 아들이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아들이 있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은 어머니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링거 줄이 방해했습니다. 알았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혼자 감당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투석 시간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내일이지.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어머니는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겨져 있는지 의사인 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투석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치료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전부 다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네가 잘 되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었어.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진심을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한씨 집안이 뭐라고 하든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들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성공과 명예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었다는 참혹한 진실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면 전환. 그 무렵 한씨 집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 부인은 어머니에 대해 조사했던 탐정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최서연의 과거, 병원에서의 평판, 그리고 신장 매매의 사실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 부인은 보고서를 읽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설마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을 줄이야. 자신이 청소부라고 경멸했던 그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깎아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것입니다.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를 모욕하고 배척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딸 혜운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에 혜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훈 씨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저도 진심으로 그분을 저희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한 회장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면 복귀. 병실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결혼식에 반드시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의사가 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제 삶의 전부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아들의 절절한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에게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소중히 지켜줄 것, 그것이 아들의 새로운 맹세였습니다. 내일의 결혼식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상처받은 가족이 치유되고 다시 하나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아침이 밝았습니다. 봄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부드럽게 비추었고 먼 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링거 줄이 아침 햇살에 투명하게 반짝였습니다. 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가슴에는 흰 장미 코르사주를 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짙은 감색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화려한 날의 환자인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웠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단호한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연은 천천히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제대로 된 옷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불안함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자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회장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부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죄송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최서연 씨, 어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부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가의 한복 자락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제약회장의 부인이 청소부였던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날이니까요. 부인은 얼굴을 들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비로소 마음을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연주가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들은 단상 앞에서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를 발견하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20년 만에 모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약의 말이 오갔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마침내 신랑의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고 장례는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는 곧장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지훈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최서연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을 비추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작고 초라한 여성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 동안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저를 의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까지 팔아주신 분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 앞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저는 정말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자랑은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입니다. 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큰 박수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 부인도 신부 혜운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고 서연은 주빈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지훈과 혜운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한 회장 부인이 직접 서연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 가족이라는 울림이 서연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새로운 가족도 모두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저희와 함께 사세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설마 이런 제안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혜운 씨도 찬성했어요. 엄마 방도 따로 준비할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서울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들과의 끊어졌던 인연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간호사들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불안도 고독도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혼식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지훈 부부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서연은 매일 아침 그곳을 돌보았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채소 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계란말이도 매일 빠짐없이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혜운도 이제 서연의 요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혜운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최서연 씨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지훈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조심해서 다녀오렴. 서연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을 곱씹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서연은 투석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은 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혜운이 늘 동행해 주었습니다. 투석실에 누워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석이 끝난 후 혜운이 차를 몰고 마중을 왔습니다. 차 안에서 혜운이 기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실은 혜운이 볼을 붉혔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아기가 생긴 거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또 하나 이어지는 것, 그것은 서연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 일찍 와 있었습니다. 혜운에게 보고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축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만든 집밥을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는 역시 세계 최고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과 똑같은 대사였습니다. 서연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밥그릇에 된장찌개를 떠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성장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카메라도 낡았고 사진도 잘 찍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성장을 기록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찍어왔던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보던 그녀의 손이 멈춘 곳은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던 날의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에게 거부당하고 혼자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고 오이도 순조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흙의 냄새와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기분 좋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일 없어요. 혜운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괜찮단다. 너는 몸을 소중히 해야지. 서연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운은 서연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함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작업하는 시간이 서연은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체력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비슷한 또래의 이웃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늘 건강해 보이시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청소부였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들이 자신을 인정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동료를 데리고 귀가했습니다. 인턴 의사였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지훈 선생님 어머님 이야기는 병원에서 아주 유명해요. 젊은 인턴 의사는 눈을 빛냈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일, 하지만 아들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일. 인턴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생이 많으신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더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은 뜻밖의 기쁨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퇴원 후부터 시작한 습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감사한 일들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지훈이가 열심히 일하고 혜운이가 다정하게 대해주고 손주가 생길 것이다. 작은 행복들이 셀 수 없이 많다. 20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일기 마지막에 서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 헛된 일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빛은 보인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분명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서연은 뒤돌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자, 아침 식사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휴가 때 우리 다 같이 온천 여행 갈까요? 네, 어머님 건강하시면요. 며느리도 찬성했습니다. 서연은 기뻐서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가족 여행, 그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만으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창밖 정원을 보니 심어놓은 채소들이 힘차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새로운 인생처럼 늦은 봄이었지만 확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족의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진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해질녘 서연은 현관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찻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도 들립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니? 그 한마디에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